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까지는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답답한 코로나 시국의 날씨만큼은 웃음 짓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당장 이번 추석 연휴도 맑고 선선하겠지만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귀경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로 낮 동안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간간히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는 오늘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몸도 마음도 바쁘실 텐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환호공원에 국내 최초의 체험형 랜드마크 조형물이 들어섭니다. 살포시 내려앉은 구름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관람객이 300m가 넘는 트랙을 걸으며 마치 구름 속에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8월 완공되는 조형물을 그래픽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해변공원과 물회공원 사이 포항 환호공원 정상에 들어서는 조형물 클라우드입니다. 작가는 바닷가 언덕에 살며시 걸터앉은 구름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하늘로 뻗은 두 개의 동그라미는 해와 달의 이야기인 연호랑 새오녀 신화를 연상시킵니다. 트랙 위에 오르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트랙과 하늘이 맞닿을 때 관객은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바라보면 트랙을 걷는 관람객도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독일계 부부 작가인 하이케 무터와 올리 겐츠의 작품입니다. Die benutzbare und begehbare Skulptur wird die Einwohner von Pohang einladen, ihre Stadt von einem ungewöhnlichen Terrain aus zu betrachten und neue Erfahrungen zu machen. 조명이 켜지면 트랙은 하나의 빛나는 드로잉이 됩니다. 마치 우주 속 천체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조형물은 한 번에 2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환호공원과 포항 여객선 터미널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포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최초로 체험형 조형물로서 앞으로 환호공원 케이블카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 조형물은 포스코가 제작에서 설치까지 완료해 포항시에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포항은 93명, 경주는 91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 기존 확진자와 소모임 등을 한 60, 70대 8명이 순차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모두 93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토요일인 지난 26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그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4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경주시 불국동 소재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요양보호사가 확진돼 10월 8일까지 입소자와 종사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생활권이 비슷한 포항과 경주에서 최근 보름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이상 발생하자 두 도시가 공동 대응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은 영상회의를 갖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신속한 역학조사 협력과 확진자 이동 경로 공유는 물론 매주 금요일 두 도시 경계 지역에서 공동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단체 이동이 줄면서 전세버스 업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긴급 자금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북구에 있는 전세버스 차고지입니다. 운행을 멈춘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2월 말부터 운행을 중단하면서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버스도 많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남짓한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서 번호판을 구청에 영치한 겁니다. 전세버스 기사들은 8개월째 실직 상태입니다. 8개월가량 그냥 수입이 중단된 상태죠. 어렵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이 없으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세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의 통근 통학 수요가 크게 줄고 학교 현장 학습과 수학여행, 행락철 여행이 전면 취소되면서 대구 전체 1,850대 가운데 8%인 150대만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1,000만 원을 갖다 매출 올라가야 되는데 0원입니다. 단돈 1원도 지금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현재 55개 업체가 있는데 이미 5개 업체가 도산을 했고 5개 업체도 지금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전세버스 신차 가격은 2억 원 정도 하는데 대부분 1억 6천만 원 정도 빚을 내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할부금을 갚지 못해 차량이 압류되면서 도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세버스 기사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조차 빠져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승객을 많이 태우는 업종이라 안전을 위해 개인 사업자를 허용하지 않고 법인 형태로 운영하도록 강제하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달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막판에 대리운전 기사와 법인 택시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자 형평에 어긋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시내, 시외 버스 기사들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버스 기사들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이유를 모르겠고요. 제일 답답합니다. 그거라도 주면 올 추석이라도 다음은 뭐 차례상을 차릴 건데. 전세버스 업계는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때는 버스를 대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특례 보증 혜택만이라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 자제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포항 지역발전협의회가 출향인들에게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포발협은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 방문을 삼가해달라는 요청이 안타깝지만 최근 포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이번 추석만큼은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해 집에서 쉬면서 정을 나누는 방법을 찾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긴 장마 탓에 가을의 맛이라는 송이가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귀해진 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포장 판매까지 등장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송이 산지로 유명한 봉화의 한 야산입니다. 해마다 송이가 많이 나오는 곳이지만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작황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반나절 이상 산을 헤집고서야 송이 두세 개 건진 게 전부. 올해는 긴 장마에 최근 저온으로 송이 포자 생성이 멈추면서 송이 나오는 시기가 열흘 이상 늦어졌고 생산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창 지금 딸 시기인데 지금 뭐 몇 개를 들고 뭐 이래 다니고 뭐 이래 뭐 9개, 10개 따가지고 조합해 내고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송이가 귀해지면서 송이 값은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생산 물량이 적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등품 가격은 1kg에 40만 원에서 50만 원대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봉화군 산림조합은 1인 가구와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1kg 단위로 하던 포장을 100에서 200g 내외씩 포장해서 팔고 있습니다. 또 신선한 송이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송이를 사들여 시중에 파는 직거래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가구가 되다 보니까 그 작은 양을 조금씩 그때 필요할 때 사가 드시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부담도 없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송이가 나지 않아 걱정하는 농민들. 하지만 현재 저온 현상이 다소 누그러진 상태여서 다음 달 초까지 비와 함께 적정 온도만 유지된다면 예년 수준의 작황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산림조합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주말 울진과 영덕의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울진읍 연지리의 주택 도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전찬걸 울진 군수로부터 복구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영덕 강구면에도 들러 이철우 도지사와 해파랑 공원 복구 방안을 논의하면서 추가 복구 지원금 해결에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포항과 구미가 공업화 시대를 이끌었으나 최근 퇴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북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데 역할을 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송전선로 등의 염분이 쌓여 지난 7일 발전이 정지된 월성 3호기가 어제 오후 2시 5분쯤 정산 운전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한수원 월성본부는 터빈 정지 원인인 계기용 변성기를 교체했으며 앞으로 자연재해로 발전 정지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 설비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편 월성 3호기와 함께 발전이 정지됐던 2호기는 지난 15일부터 83일간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건립 공사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해상 케이블카 추진 업체 중 하나인 금호 산업이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경영난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금호 산업을 대신할 새로운 참여 업체를 찾아 해상 케이블카 건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준공 시점은 당초 올 연말에서 2022년 이후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경주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경주 시니어 클럽이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시장형 부문 최우수상과 인센티브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경주 시니어 클럽은 지난해 한식당과 찰보리밤, 경로당 방역단 등 19개 사업에 1,2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운영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이어 위덕대학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재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위덕대는 등록금의 9%에 해당하는 4억 3천만 원을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위덕대는 비대면 수업에 따라 학생자치 행사비와 공공요금 절감분, 교직원 기부금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전국의 쌀 생산량이 368만 톤으로 지난해 374만 톤보다 1.6% 감소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병해충이 늘었고 태풍으로 벼 쓰러짐과 강풍으로 이삭이 하얗게 변하는 백수 현상, 일조 시간 부족 등으로 벼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산 재고 부족과 2020년산 조생종 작황 부진으로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9만 2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8%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학교가 휴원하면서 2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돌봄 지원금이 포항은 2만 3천 명에게 48억 원, 경주는 만여 명에게 20억 원이 추석 전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2014년 1월에서 올해 9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지급됩니다. 또 경북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초등학생 20만 원과 중학생 15만 원의 특별 돌봄 지원금은 추석 전 또는 10월 8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답답한 코로나 시국에 날씨만큼은 웃음 짓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당장 이번 추석 연휴도 맑고 선선하겠지만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귀경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로 낮 동안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간간히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2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는 오늘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몸도 마음도 바쁘실 텐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